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실전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자, 동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실전 경매 본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요. 부동산에 대한 그 학문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몇 강 정도 강의 들으시고 이제 실전 경매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는 종합 예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종합 예술이다. 부동산 경매는 종합 예술이다. 감히 종합 예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합 예술이다. 여러분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번 구경 가보셨습니까?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가보시게 되면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면서 그 공연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술적인 겁니까? 그래서 저도 부동산 실전 경매는 종합 예술이라고 한번 감히 얘기해 봅니다. 용어로 얘기하면 원어로 얘기하면 소위 컴포짓 아트라고 하죠. 하나 아트, 예술이다 라고 하는데요.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실전 경매는 정치와 행정과 경영과 경제와 법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총체적으로 정치, 행정, 경영, 그리고 경제, 그리고 법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정치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치를 우리는 폴리틱이라고 하죠. 폴리틱스라고, 이런 정치인데, 여러분, 정치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참 광범위하지요. 정치는 하나의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그렇죠? 상당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한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죠. 우리나라 한국 정치는 분열로 씨름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인터액팅, 소통을 해서 잘 정치를, 화합 정치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남기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정치는 서로 화합을 하는 것입니다. 화합을 하려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전문용어로 소위 conflict resolution이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어떻습니까?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동태적이 아니라 고유할 정자를 써가지고 정태적인 학문이다 그러죠. 그러나 하여튼 정치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타협하고 인터액팅, 소통을 해서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정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미국 경제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와가지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아시아 경제위기, 그래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온 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DP를 보게 되면 미국의 국민들은 총 1인당 총 생산량이 5만 5천 불로서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죠.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75%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를 더 잘 살고 있죠. 2배 이상, 3배 이상을 잘 살고 있는 미국도 이런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민들도 75% 이상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입법기관인 그런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그런 법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미국 국민들의 하나의 갈망입니다.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민 법안들을 잘 타협해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 밑에는 소위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 정치의 동생은 행정이라고 하죠. 오늘 무슨 정치학 행정학을 공부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제가 접근한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소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 혹시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정학.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로 행정은요,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입법과 사법과 행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 분립, 산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행정은 행정부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한다는 거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의 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은 행정각부에서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 행정법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우리 정부 조직도 조직이 있잖아요. 법원도 조직이 있고 국군도 국군 조직법이 있습니다. 군대도. 그러한 모든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정의 조직과 행정활동하는 그런 작용과 행정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구제 도와달라고. 그러면 권력 구제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행정의 작용과 행정의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그런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법체계를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 행정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아마 행정의 역사는 한 150년, 한 200년 됐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 한 7, 80년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말이죠.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행정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바로 행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왈도라는 학자는 왈도라는 학자는 행정이란 협동행위다. 협동행위. 그렇죠? 오늘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3.0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창조경제인데요. 공무원들끼리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라. 업무를 서로 협조하면서 협업 시스템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바로 행정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모든 국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1889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바로 윌슨이죠. 윌슨.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이 행정학의 대부입니다.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행정학의 아버지를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을 말하는데, 윌슨이라는 이 대통령은 행정이란 사무관리 분야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무관리. 사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사무관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가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1991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20년 만에 지난 MB정부에서 2011년 12월 21일 날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대폭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줘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 MB정부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끼리 융합행정을 해라. 협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식으로 무장해서 모든 행정은 지식행정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지식행정.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고 융합행정을 촉진시켜라 라고 지난 2011년도에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학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성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여러분, 행정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것도 몇 년씩 행정학을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행정 밑에는 뭐가 있느냐?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 여러분, 경영, 매니지먼트죠? 경영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서 본다면,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매니지먼트 경영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가족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개인 경영이고, 또 기업이 오랫동안 부도를 나지 않고 계속 기업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입니다. 또 더불어 국가가 잘 살림살이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경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영. 여러분, 우리 개인도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 개인들이 경영을 잘 하시라고 지금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영입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업에서는 파이낸셜, 자금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하겠죠? 재무, 파이낸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생산관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소위 프로덕트 컨트롤, 생산관리하는 겁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 해야 되겠죠. 마케팅. 그렇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잘 팔아야 수익이 생기니까 마케팅을 할 겁니다. 마케팅.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려면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사관리. 요즘은 인사관리라는 말보다는 인적자원관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HRM.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 기업은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뭡니까? 과마다 다 단합이 사원들이 단합이 잘 되어야 회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가나이징 기업을 하나의 조직화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정부만 조직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소위 오가나이징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업은요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바로 어카운팅 회계를 잘해야 됩니다. 회계 어카운팅. 우리나라도 2011년도부터 IFRS 한국도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 법인들은 국제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영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영을 잘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치가 제일로 큰 형님이고요. 그리고 행정. 그런데 이제 정치가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겠죠. 독립된 정치, 독립된 행정, 독립된 경영이 잘 이루어져야 국가 살림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또한 행정의 친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 에코노미.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경제 마인드 1, 경제 마인드 2에 대해서 특강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경제가 뭡니까? 경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영이라고 한다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겁니다. 또 기업의 살림살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 바로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면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머니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데 품위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제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물적 이런 자원들은 어떻습니까? 자원은 유한입니다. 자원은 유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천연 자원이든 모든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 이성을 갖는 이런 인간만은 무한대다. 무한적이다. 인간은 무한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인간들은 무한대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경제의 정의는 하나의 경제란 희소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소성. 저희 러리티라고 하죠. 러리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좋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별장, 좋은 승용차, 좋은 물품, 좋은 명품백, 좋은 시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물욕이라고 하잖아요. 물욕. 우리 인간의 물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있는 그런 지인들을 보게 되면 천억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합니다. 조단이 있는 사람들도 더 큰 것을 얻길 원합니다. 빌딩 10층 있는 사람은 20층, 30층 더 큰 걸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억짜리 타는 사람, 5억짜리 타는 사람, 개중에는 10억짜리 타는 사람 다양합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욕망,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 여러분들도 아마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잘 학습하시면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경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경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마인드 1, 그 다음 시간에 경제 마인드 2 해가지고 경제 특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정에는 옆에는 또 뭐가 있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로, 법률인데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죠. 법.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규범, 사회적인 규범, 룰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최고의 법이 뭡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는 기본권만 있는 게 아니죠. 통치 구조도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인 통치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본권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리글 마인드, 법률 마인드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요. 자, 헌법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치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치의 존엄성이 있고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 추구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실전 경매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요. 국회. 그렇죠?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있겠어요? 어디 특강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몇천 개요, 몇백 개요, 몇십 개요 이러는데 지금 현재 2014년 7월 30일 현재 매년 말이죠. 법제처에서 매월 말일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2014년 7월 30일 현재 법률은 1335개가 됩니다. 지난 5월 31일 날인가요? 그때는 1328개였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법률 마인드 시간에 디테일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1335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거기다 이제 밑에는 대통령령도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지요.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는 총리령도 있고 각 부령도 있습니다. 각 장관들의 부령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겠죠. 하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몇 개라고요? 1335개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매에 관련된 법은 무슨 법이냐? 경매에 관련된 법은 1335개 중에 법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바로 뭐다?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저한테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텐데요. 참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이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거든요. 절차가 있는 진행되는 법이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법인데 여러분들 실전 경매를 통해서만 민사집행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오한 학문이죠. 여러분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법무사 있죠. 법무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민사집행법 1차, 2차 시험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사 수험생들이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법고시 학생들은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요. 민사소송법. 사실은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2002년 7월 1일 날 분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에는 민사소송법이 들어가고 민사집행법은 빠졌지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민사집행법을 6개월 동안 연수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민사집행법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호사와, 그렇죠? 현직에 있는 법관들이 잘하겠고, 또 변호사업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민사집행법을 아주 잘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법학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 실전 경매를 통해서 민사집행법을 아주 심도 있게 학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이것도 법 하나에, 여기 법률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뭐도 있을까요? 민법도 있어요. 민법. 사실은 민법도 알아야 되겠죠. 법률 마인드 시간에 우리나라 민법도 법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어요. 법조문 중에서 제일로 긴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요. 바로 민법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지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법에는 이제 여기는 임대차가 나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임대차 관계,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공부하고요. 또 민법에 특별법인 게 있습니다. 특별법,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경매 시간에 자세하게 아주 판례까지 공부할 겁니다. 판례까지. 여러분 앞으로 실전 경매는요, 기초부터 중급부터 고급 판례까지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샀다, 전답, 과수원, 농지를 사게 되면 바로 농지에 관련된 법이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농지법. 여러분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뭡니까? 건축법이죠. 건축법.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다가 21층 이상 고층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건축법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시험 볼 때 건축법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을 한다면 이런 것들, 상가를 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뭐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로 토지를 산다면 토지에 관련된 이 토지공법, 토지에 관련된 이 토지공법들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수백 가지의 법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35개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매를 잘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면 수백 가지 법률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같이 늘 한 30년 동안 경제와 경영과 법률과 그리고 이러한 행정을 30년 이상 동안 늘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러한 30년 동안의 그런 노하우를 실전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는 컴포짓 아트, 종합 예술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치, 행정, 경영, 경제, 법률을 토탈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대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다. 소위 시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이 트렌드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특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학문적인 접근에서 오늘은 단어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정치와 행정과 경영과 경제와 법률에 대해서 5가지를 공부했고요. 2교시, 3교시에는 경제 마인드, 에코노믹 마인드, 4교시, 5교시는 리글 마인드, 법률 마인드를 학습하시고요. 6교시부터 이제 실전 경매 이론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